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지난주 막판에 반등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요. 아직도 불안한 상황이죠. 자,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테슬라는 정상화되고 있다는 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상하이시 정상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가 상하이도 좀 알아보겠고, 세미트럭 이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저자이신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제 비트코인 산다고 하는데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로 지난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한 주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테슬라 주식에도 반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 지난주 테슬라 주가는 계속해서 흘러내리다가 680불을 저점으로 찍고요. 775불까지 지금 애프터에 775불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지난 금요일 날 뭔가 희망의 등불을 쏘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올해 연초에 말씀드렸듯이 700불 주가는 거의 정말 가장 싼 가격대이다. 그리고 허나 600에서 650불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 가격까지도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역시 700불 이하는 상당히 저가라는 거 저번 주에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은 역시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현재 그렇게 경기가 나쁜 상황은 아닌데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이지만 인플레이션이 높다 보니까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미친 인플레이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유가만 보더라도요. 지금 에버리지가 4.47 퍼 갤런이에요. 1갤런당 4.47달러인데 1년 전에는 3불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1.5불이 올랐으니까 50%나 가까이 1년 만에 유가가 올랐습니다. 1년 만에 유가가 50% 오르면 나머지 다 다른 원자재라든지 기타 식료품 이런 것들까지 다 오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1갤런당 5.96불까지 올라와 있다고 하고요. 캘리포니아에서 각 차종별로 가득 휘발유를 채웠을 때 이 가격들이 나오는데요. 포드 F150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155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거의 20만 원 돈 가까이 나오고 있고, 자, 이에 반해서 모델 Y는 굉장히 싸네요. 19.5불. 역시 전기로 충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싼 것이죠. 아무튼 이런 고유가 상황에서는 테슬라의 매력도가 더 높아진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아무튼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도 심해요. 미국이 특히 심한 편이긴 한데 8.3%로 가장 심하고요. 가장 심한 국가들은 베네수엘라, 터키 이런 국가들은 말도 못하네요. 너무 그간 돈을 많이 풀어서 자국의 화폐 가치가 너무 하락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국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하이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살아있는 국가들, 원자재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은 좀 괜찮은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원자재가 많고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잘 발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인플레이션, CPI 지수가 좀 낮은 편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막을 만한 그런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러시아를 견제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또 무기도 지원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뭔가 전쟁을 좀 더 길게 끌고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그 다음에 기름, 그리고 밀, 곡물까지 세계적인 공급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러시아를 제재하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까지 하고 있으면은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우려가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일단은 나스닥 지수라든지 테슬라 주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동조화 현상, 그러니까 커플링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르면 나스닥도 이렇게 오르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나스닥도 함께 떨어지고, 물론 순서는 나스닥이 먼저 떨어지면 비트코인, 그러니까 나스닥이 우선인 것 같은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주말에 장이 열리지 않고 비트코인, 그 코인 시장은 365일 돌아가는 시장이죠.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양봉이 두 개 나오면서 금요일 대비해서 지금 한 6% 정도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어요. 자, 그럼 이런 동조화 현상에 따르면 나스닥이 그래도 이번 주 초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고요. 이에 힘을 실어줄 만한 게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에서 락다운 현상이 좀 약화되고 있다, 코비드가 약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16일 바로 오늘이죠. 자, 오늘부터 상하이 같은 경우도 락다운이 상당 부분 풀린다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지금 정상화 시킨다고 하고 있고요. 자, 오늘부터 기존에 한 1,400개 미만의 상업지에서 매장
상업 매장에서 운영을 할 수 있었는데 10,000개까지 또 늘린다고 하고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녹색은 예방 프리벤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노란색은 컨트롤 통제 구역이고 빨간색은 봉쇄 구역을 뜻합니다. 보시면 상하이 시내에서도 봉쇄 구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락다운 지역이 줄어들고 있고, 자, 예방 지역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4월 28일에 예방 지역이 50%인데 지금 거의 78%를 넘어선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예방 통제 잠금, 그러니까 봉쇄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예방 지역은 자기가 속해 있는 구역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예방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14일 동안 양성 사례가 없는 경우고, 자, 이 노란색 통제구역 컨트롤드 지역은요, 지난 7일 동안 양성 사례가 없어서 구역 내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특정 구역 내에서. 그러니까 집 밖은 나갈 수 있다는 거고, 자, 이 잠금 지역은 빨간색인데 8일 이내에 양성 사례가 있었던 경우에 그러면 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집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7.9%로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테슬라가 속해 있는 상하이 지역이 이렇게 괜찮아지면 테슬라도 정상 가동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어지러운 시장 환경으로 인해서 뭐 테슬라 주식 거품이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 주식 팔고 떠나신다는 분들도 많고, 테슬라 원래 안 좋아하셨던 분들은 정말 이제 거품이다, 더 빠진다, 뭐 500불이야 100불까지도 간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자, 그런 거 믿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뭐 각 시기별로 이렇게 제가 버블을 만들었던 그런 종목들, 자산들을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해 드렸는데요. 자, 이런 각각의 버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혁신 기업, 계속해서 좋은 제품과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끝까지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애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새로운 디바이스 혁신, 그러니까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인터넷을 만들면서, 자, 주가가 10년 전 대비 18불, 10년 전에 18불이었는데요. 현재 182불, 그러니까 10배 이상을 찍고 지금 147불로 내려와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10년 동안 10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던 게 애플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는 1등 기업은, 자, 이런 버블의 가치를 논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는 거 저희가 잘 알 수 있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류 이커머스 혁신을 일으킨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존 주가는 10년 전에 200불이었는데요. 뭐 최근에 3,700불 넘게까지 올랐다가 지금 2,261불로 떨어져 있어도 거의 11배가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게 버블이라고, 이제 지금은 이제 버블이 좀 빠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자, 이커머스 시장도 어느 정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룸은 있지만 어느 정도 완숙 단계에 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기차 시장은 이제 침투율이 5%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아마존이라든지, 자, 애플처럼 테슬라 주가가 충분히 한 10배까지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자, 차세대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AI 자율주행을 통해서 충분히 이 정도의 성장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나스닥 주가, 테슬라 주가 많이 빠졌지만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 좀 도움을 줄 만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가 상하이에서 수출도 정상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상당수의 테슬라 차량이 이 배에 실리고 있는데요. 기가 상하이가 4월 동안 한 3주 이상 가동 중단이 있었지만 4월 19일에 생산 재개를 하면서 뭐 5월 달에는 이제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4월 달에는 1,500대밖에 판매를 못해서 지금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5월 달에는 지금 벌써 이미 9,000대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 첫 2주 동안 9,000대 정도 차량 배송을 했고, 배는 2번 띄웠어요. 그래서 한 번 띄울 때마다 약 4,000대에서 4,700대 정도 띄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0대를 이미, 자, 유럽 쪽으로 이미 보냈다고, 수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하이의 봉쇄가 점점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5월 말부터는 지금부터라도 이제 점점 더 정상 가동에 가까워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약속한 바가 2분기 납품 수량, 2분기 판매량은 1분기랑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이 판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기가 상하이 봉쇄도 봉쇄지만 그것보다도, 자, 기가 텍사스, 기가 베를린, 그리고 프리먼트 공장까지 좀 더 생산량을 더 많이 뽑아내면은 충분히 메이크업 할 수 있다는 의지와 자신감이 배어 있는 그런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또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자, 세미트럭이 이제 미국에서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세미트럭이 있죠. 세미트럭 같은 경우는 향후 이제 미래에 장거리 운송을 책임질 그런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예약금은 2만 불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5천 불을 예약을 걸어두고 그 이후 10일 이내에 또 15,000불을 페이먼트를 해야지, 그러니까 송금을 해야지 예약이 가능한 거고요. 현재 세미트럭 같은 경우는 스펙이 1마일을 가는데 2kWh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km 가는데 2kWh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차량 가격은 15만 불부터 시작하는 기본 차량이 있고 18만 불부터 시작하는 롱레인지 차량이 있어요. 그래서 15만 불부터 시작하는 차량은 483km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고 18만 불부터 시작하는 차량은 805km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에서는요, 기존의 내연기관의 이런 세미트럭보다 테슬라의 세미트럭을 사용하게 되면 대당 한 20만 불에 달하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0만 불이면 뭐 2억 한 4천이 넘는 돈인가요? 엄청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돈은 바로 운영비에서 빠지겠죠. 아무래도 요새 고유가 상황이기도 하고 세미트럭은 전기로만 가는 차량이고 그렇게 많은 메인터넌스, 그러니까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엔. 그렇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상당히 절약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뭐 2억 한 5천에 가까운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문이 폭주할 것입니다. 당연히 누구나 이 차로 바꾸고 싶겠죠. 그리고 운전자의 피로도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론 머스크의 말에 따르면 사이버트럭, 세미, 로드스터 등 내년에 생산 가능할 것이라고 하니까 내년에 아마 출시가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출시가 나오니까 지금부터 일단 미국에서 주문을 받기 시작한 것이겠죠. 네, 내년에 항상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와 내년이 아마 테슬라가 가장 크게 성장하는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미트럭의 모습을 보면 뭐 전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자, 안에 타보면 이렇게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정말 미래형으로 멋지게 잘 디자인되어 있어요. 기존에 우리 화물 트럭 기사님들이 뭐 숙식도 하고 일도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좀 더 정말 획기적으로 멋진 뭐 오피스 같은 그런 느낌의 멋진 공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꼭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테슬라 코리아가요, 가격 인상을 또 한 번 단행했어요. 정말 가격 인상 속도가 너무나도 빠른 것 같습니다. 현재 모델 Y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주말에 가격을 인상해서 8,949만 원이 됐고요. 모델 Y 퍼포먼스 같은 거는 9,600만 원으로서 거의 1억에 가까운 엄청난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올해 초에 뭐 한 1, 2월 달 정도에 예약을 했었는데 그때 한 7,989만 원 이 정도에 예약을 했었는데 벌써 제가 산 다음에도 5개월도 안 흘렀는데 뭐 1,000만 원이 모델 Y 롱레인지가 올라 버렸어요. 정말 가격 인상 속도가 너무나도 빠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가격 인상은요, 테슬라의 뭐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서비스, 브랜드, 제품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자 현재의 고마진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격을 너무나도 급하게 빨리 올리다 보면 뭐 좀 실망하는 팬들도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뭐 생산 혁신이라든지 제조 혁신에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나중에 1,000만 대, 2,000만 대 판다는 회사가 이렇게 가격을 올려버리면 그러한 혁신이 속도가 느려진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1년 전 대비 50%나 올랐으니까 그에 준하는 가격 인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유가가 떨어지고요.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면 가격은 좀 인하시킬 필요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 인하를 하면은 기존에 이미 비싼 가격에 구매했던 사람들의 또 반발이 있을 수 있겠죠. 뭐 2024년에 자율주행 전용 차를 새로 만들다고 했죠. 자, 그런 차, 그러니까 이것보다 좀 더 낮은 세그먼트, 낮은 등급의 차가 나오면 그걸로 아마 타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은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완성을 해서 차량은 정말 BEP, 그러니까 원가로 판매를 하고요. 마진을 하나도 안 남기고 뭐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장기간 계약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수입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차값이 내려가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이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 인상 추세는 계속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테슬라 구매 의향이 있으시면 하루라도 빨리 주문하시는 게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자, 주문을 하신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한 2번 정도 연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연기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인수 연기를 하시더라도 차값이 올라가진 않아요. 자기가 계약한 차값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선 일단은 100만 원이라도 넣어놓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들어보셨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분께서 지금 현재 뭐 비트코인이면 나스닥이면 엄청난 폭락이 있었죠. 자, 폭락은 부자 되기 좋은 시기다. 비트코인 사고 싶다라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또 그렇게 긍정적이지만도 않아요. 자, 이분은 뭐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들고 있긴 하지만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서 뭐 비트코인도 싸지면 살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불이 다시 넘은 상황입니다. 근데 뭐 2만 5천 불까지 최근에 떨어졌었죠. 나스닥 폭락과 함께. 근데 17,000불까지 가격이 인하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3만 불에서 또 17,000불로 내려가려면 또 한 50% 가까이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못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17,000불이라는 숫자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고 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을 오히려 하락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기요사키는 크립토 커런시,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인데 나스닥이 폭락하면서 자, 비트코인도 한꺼번에 같이 폭락한 거 초반에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절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보다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역할만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뭐 뾰족하게 비트코인을 화폐 유통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기존 달러의 화폐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 되는 뭐 상황이라 할 수 있고요. 저는 뭐 테슬라 투자나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자, 로버트 기요사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7,000불까지 기다려보겠다. 지금 한 2만 불까지도 크래쉬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런 순간에 비트코인을 살 수 있어야지 부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한 주도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찰나의 순간 잘 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자, 테슬라가 옵티머스 로봇을 각 가정에 한 대씩 판매할 때까지는 참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금방 갑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